가급적 색깔을 최대한 구분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창피한 얘기인데, 슬슬 제가 진짜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평가원 교수님들이 난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느꼈고 실력적으로 정말 훌륭하다고 느꼈던 분들이 저의 되게 모자란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친절하게 잘 지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들은 되게 뭐라고 혼내거나 나무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너그럽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교수님이 이런 느낌 아니셨을까, 그때 저를 바라보는 교수님이 이런 느낌 아니셨을까 싶어요. 일단 필기를 좀 해보시고 최대한 색깔을 밝히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소설들에서 초점돼야 되는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만 시대별로, 학자별로 교수 학습 목표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초점 두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게요. 다를 수는 있게끔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게 뭐랄까, 지금의 우리가 연습했던 틀로 접근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문제라고 자꾸 예전 스타일대로 접근을 해버리면, 여러분한테 익숙한 스타일로 접근하면은 바뀔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꾸 개념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개념을 갖고 정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냐, 첫 번째가 이야기 속 이야기, 즉 액자식 구성이 있잖아요. 전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굳이 뭐 액자식 구성이라는 개념을 안다고 해서, 즉 표상적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걸 처리하는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절차적 지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거니와.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냐면 약간 예술은 예술로 바라보는 관점을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과학생들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막 열을 낼 수도 있는데, 저도 이과라니까 얘들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뭐랄까, 이과라고 감정이 없나? 뭐 문과라고 이성이 없냐 그러면? 아니잖아, 그런 거. 그래서 그냥 자기가 못하는 걸, 미안해, 우리 자기들 미안해. 근데 맞아, 그거 자기가 못하는 걸 자꾸 아씨 뭐 문과요 이러고 있으면, 아 예술이에요 이러고 있으면, 그것 좀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밟는 거고. 바꿔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이 수업과 이 지문을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오늘 이 지문하고 다음 지문까지 갈 건데, 전에 보니까 맞아, 현우진 쌤이 요즘 뭐로 플렉스 하냐면 그림으로 플렉스 하시더라고. 사이즈가 달랐어 이제. 막 그림 막 몇백억짜리 걸어다 막 인스타에다가 막. 이과잖아 그분.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뭐 그림 뭐 알아서 그림 아실 거야. 근데 인스타 보면은 약간 감성이 남달라요. 여기까지 얘기할게. 괜히 또 이상한 소리 여러분이 할지 모르니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과는 이과는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는 거고, 문학적인 느낌 되게 중요한 거야. 보세요. 일단 시대별로, 시기별로, 전공별로, 학자별로 문학 교수 학습 목표와 수능을 바라보는 관점은 버라이션이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1503 시기 같은 경우에는 개념의 비중이 되게 컸고, 예술성과 문학성이라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면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 개념으로 풀려고 하고요, 일치 문제로 풀려고 해요. 그렇게 풀리는 문제도 비중이 상당했으나 80%, 9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10%, 20%는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영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8, 90% 이렇게 해결해 놓고 8, 90% 맞고 그냥 땡 치는 거야. 되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니까. 정말로. 심지어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도 이 영역까지, 이 경지까지 잘 못 가요. 이건 확실해. 그리고 나는 심지어 국어 강사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국어 교수로 해봤기 때문에, 참 부족하지만 해봤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자, 요즘 수능은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이 17, 2 시기로 좀 기준을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티어표를 비롯해가지고 공부 방향성을 명확히 잡아드렸는데, 아마도 내신 대비나 뭐 기타 등등의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못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 같긴 한데요. 좀 빨리빨리 와야 돼요. 제발 좀. 8월도 이제 벌써 여러분 100일이고 8월도 며칠 안 남았어요. 자,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 최근 수능에서는 주제 같은 내용 이해나 공감 비중을 되게 높여서 출제하고 있고, 예술이나 문학성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덜 어렵게 느끼게끔,
그리고 뭔가 논리적인 단서나 이런 거는 비평이나 문학적 간습에 의존해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차이는 차차 설명할 거고 자, 일단 이 지문에 초점을 둘 건데요. 제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구조들을 잡아왔어요. 첫 번째 장면은 나라는 인물이 있고 몰입꾼과 사냥꾼이 노를 추격하고 나도 마지못해 따라가는 상황에서 나의 반응 중심으로 내면 서술되고 있다.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익숙한 형태로 또는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보면은 오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야 문학 한번 처리해봤을 때 못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범례를 확실하게 나눠놨어. 인물 일단 인물 성격 같은 거라든지 두 번째 사건 사건에 들어가는 영역은 사건 분위기, 뭐 상황 장면, 갈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응이나 내면 심리, 인물 성격 이런 식으로 제가 분류 좀 해봤어요. 정보가치 높은 내용들을. 첫 번째 장면은 그래서 나에다가 가로가 있는 걸 보면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나와 여기에 나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작품 전체에 있어서의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만 여기에 나는 몰입꾼과 사냥꾼을 따라가지고 노루를 쫓아가는 나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데 형의 소설, 뭐 형의 내력, 서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보니까 이건 확실히 이야기 속 이야기, 형의 소설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겠구나는 판단이 될 거고요. 거기서 어떤 사건이냐 노루를 추격하는 상황에서 나는 되게 손뜩거리고 마지못해서 따라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병이 나버려요. 그런데도 따라가는 걸 보면 굉장히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런 형의 소설에서 형의 내력을 연결시키고 나의 그림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세계가 뭔가 관련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내 이 얘기로 오는데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이유는 일단 혜인이랑 이별한 게 되게 컸대요. 근데 그 전에도 이미 나는 인간 근원에 대한 고민하고 있어 그 답을 찾으려고 했었고 갑자기 뭐 카인, 아벨, 아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창세기 전이잖아. 인간의 근원이 어디 시작을 했냐 그걸 설명하는 게 일반적으로 종교의 설명을 하잖아. 우리나라는 어디 시작을 했어? 당군 왕검이 시작을 했고 맞지 않나요? 저기 어디요? 저기 기독교 이런 데는 아담으로 시작을 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서 답이 안 됐다. 그래서 나는 되게 종교에서 답을 못 찾으면 어디 찾냐라고 되게 어려워하고 방황하는 그 내적 갈등 속에서 세 번째 장면으로 역형으로 들어가요. 갑자기 형이 튀어나옵니다. 형의 소설이 시작되기 전 내 그림, 밑그림이 있던 그 시절에 형이 내 화실로 찾아와 술 처먹고 내가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존나 비아냥 거리 이상한 소리 하다가 나가. 왜 나왔냐는 거야. 그 이상한 장면이. 이상한 소리 하는 장면이. 여기까지요. 자, 이 흐름 가지고 갈 거고 잘 따라오십시오. 약간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고 예전 지문들은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고 이 느낌에서 최근 지문에서 연습했던 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많이 달라질 거고 일로 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22에서 안 풀었던 지문들이나 여러분 스스로 배운 내용을 적용해 가는데 중요한 건 했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내 제발 답답한 게 여러분 봐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독서에서 좀 어려운 지문 한 15분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10분 컷은 나와야 돼. 원래 여유 시간 5분 정도 주잖아요. 독서에서 40분이에요. 그럼 나머지 40분 동안 선택 과목하고 문학 다 풀고 마킹까지 해야 돼. 마킹은 뭐 마스터들이니까 1분 안에 한다고 칠게요. 그럼 여러분 문학 25분 그 다음에 선택 11문제에다가 한 15분 정도 투자한다. 그럼 문학 한 지문당 6분 7분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럼 문학 한 지문을 시험 시간에서 6분 7분 안에 터려면 평소에 문학이 몇 분 컷 나와야 되겠냐고. 진짜 문학은요 여러분 많이 줘야 시간 5분이에요. 근데 막 10분씩 써놓고 뭐 7분씩 8분씩 써놓고 다 맞았어요 뭐 이러고 수업하고 있으면은 다 맞았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안 된다니까 진짜로. 되겠어요 그게? 시험장 가서 그 정도 사고는 할 수 있잖아 우리. 그쵸 우리 자기들? 봅시다. 상처 입은 노루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항상 초반부는 인사배 세팅하고라 그랬어요. 그럼 일단 상황이 나온 거야. 장면이 나온 거야. 상처 입은 노루. 서론에 피를 뿌리며 도망쳤다. 상황이죠. 장면이죠. 상향꾼과 몰입꾼이 있는데 눈이에 방금 핏자국으로 노루를 쫓았고 핏자국을 따라가면 어디인가 노루가 피를 쏟고 것이었고 그러면서 나한테 굳이 가로를 친 걸 보면은 뭔가 구분하기 위해서죠. 나는 근데 되게 섬뜩거렸어. 나의 반응과 내면 심리가 그러한데 마지못해 간다는 걸 보면은 얘는 성격이 되게 우유부단한 존재인 거죠. 총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와 같은 후회가 마음속에서 끝없이 피어올랐다. 반응이 내면 심리.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는데 망설이기만 할 뿐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이거 다 읽고 정답 푼 다음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빨리빨리 필기하세요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필기하면서 갔었어야 돼. 밑줄 치는 건 현관펜 밑줄도 괜찮습니다. 현관펜으로 하세요 그냥 밑줄도.
그러니까 쓰는 거는 파란 펜으로 하시고 밑줄은 형광펜으로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밑줄 치는 부분들도 저랑 완전히 거의 일치하셔야 돼요. 싱크가. 이거 자꾸 여러분 스타일대로 밑줄 치고 적당히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풀이 과정이 틀렸다는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수학 풀이 과정이 있는 것처럼 국어도 풀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거 설명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씨발 네가 뭔 수학을 가르치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도 서울대 갔고요. 저도 모의사 치면 전국 70등이었고요. 수학 존나 잘했어요, 사실은. 국영수탐 중에 수학은 항상 제일 높았어요, 점수가. 수학 100분이 100을 안 맞아본 적이 거의 없어.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우리 수강생들 중에 잼민이들이 있어. 애들 하도 공부 답답해가지고 내가 이런 함수의 연속? 극한 문제를 좀 답답해가지고 내가 좀 풀어준 거야. 보면 좀 알죠? 이게 어떤 문제냐면,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거나 심지어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그려서 푸는데 얘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프를 그려줬더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 오케이. 그래서 식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럼 불연속이니까 x가 0에서 불연속이니까 x가 0보다 크다, 같다, 작다 할 때 함수를 나눠야 될 거 아니야. fx, gx를 더해 그렇게 구간을 나눠서 줘야 될 거 아니야. 더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그래프 그려주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더라고. 자, 봐. 이 얘기예요. 수학도 풀이 과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또는 암산으로 직관으로 처리하는 친구들은 그걸 머릿속으로 절차를 밟긴 밟은 거야.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국어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풀이 과정을 거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풀이 과정을 자기식대로 풀어가지고 괜찮아 맞으니까 이래버리면 무슨 변화 발전이 있겠냐는 겁니다. 수학하고 똑같아요. 이거 풀이 과정이야. 수학 풀이 과정 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한 5% 정도 학생들은 필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공부를 잘해서 필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가 안 돼서 필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참 사춘기라면 제가 이해를 할게. 사춘기는 좋아요. 사춘기는 뭐 가능. 질풍노. 야, 어지간하면 질풍노도의 시기겠니? 어지간하면 주변인이겠니? 주변인들과 제가 질풍노도는 인정하죠. 근데 고3이고 수험생인데 그거를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또는 뭔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이유로 내버려둔다? 국어를? 좋아요. 강남구 내가 2등까지 인정해줄게. 대구시 3등까지 인정해줄게. 전교 1등 여러분 서울대생들 중에 전교 1등 아닌 애들 없어요. 서울대 3대 바보 알죠? 전교 1등인 거 자랑하는 애들.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까지 걸어가는 애들. 걸어가면 한 45분 걸려요. 제발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자꾸 자기 생각 가지고 보지 말고 제발 따라오라고. 계속 봅시다. 핏자국은 끝나지 않았고 나는 어스름이 내릴 때야 비로소 일행에서 떨어져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는 알아누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응인 거지. 왜? 그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거죠. 다음날 뭐뭐뭐 했고 끔찍스러운 몸서리 이 사람의 반응. 자 그러면 이게 소설이냐 노루 잡는 게 소설이냐 노루 잡는 게 글의 줄거리냐라고 봤더니 그게 또 아니야. 서장이라고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잡는 거 보면은 이야기라는 말이 나왔고 긴장 끼고 근데 그건 형의 소설이었구나.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장면 1을 형광펜으로 묶어요. 됐어? 액자식 구성이라고 쓰진 마세요. 근데 형의 소설에서 그냥 거꾸로 화살표 해놓으세요. 이게 형의 소설이었겠구나. 이 정도만 해놓으세요. 액자식 구성이라고 굳이 쓰지 말자고.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액자식 구성은. 잼민이 때 액자식 구성 다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액자식 구성 다 배웠어요. 그럴 겁니다. 자, 형의 내력에 대한 관심도 문제없지만 봐봐. 형의 소설 얘기하다 갑자기 뭐로 가? 형의 내력으로 가는 거야. 즉 소설의 형의 내력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형의 소설이 나를 초조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이다? 내면 심리죠? 반응이죠? 이 세상에 나의 그림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인 거다. 그럼 이미 여기서 얘기가 끝난 거라니까.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여러분은 여기다가 잡으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썼죠. 소설가가 되어보기. 무슨 얘기냐? 지금 보세요. 형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의사예요. 의사지만 소설을 쓰잖아. 그리고 형의 내막도 있잖아.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뭐야? 예술가야 심지어. 나는 뭘 그려요? 그림을 그려요. 그럼 나의 인생 내막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인 거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저번 주 다뤘었던 구보씨 보시면 알겠지만 박태월이라는 작가가 대놓고 중학교 2학년 선배를 대놓고 깔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의 천박함을 대놓고 비아냥거릴 수 없으니까 구보씨라는 가상인물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를 만들어 놓고 구보씨의 입을 통해서 대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상상 정도는 해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뭐냐, 나의 인생이 있고 나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형의 인생이 있고 형은 그걸 소설로 표현했고, 그런데 그게 내 그림과 관련되고 내 인생과 관련이 된다? 이 소설의 전체 구조는 사실 이런 구조인데, 이게 안 보여도 상관은 없지만 정리해두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문학교육에서 되게 중시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표현 욕구가 있다. 그걸 이제 너무 심해서 관심을 끌려고 하면 관종이 되는 거고, 보통의 경우에는 인스타든 카톡 부사든 다 자기 표현이야. 생각해봐. 진짜 카톡 부사가요, 잘 들어봐. 카톡 부사가 기본인 애들도 자기를 기본으로 표현한 거야. 잘 생각해봐. 왜 카톡 부사 기본으로 해놔? 이런 애들이 있어. 존나 무심한 애들이 있어. 씨발 그거 뭐 대충 하지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그것도 표현한 거야 사실은. 아니 나는 그런 거 무심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자기 얼굴을 딱 해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자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제 카톡 부사는 이제 허세의 끝판왕. 허세인 듯 허세 아닌 허세.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캐릭터를, 자기의 페르소나를, 자기의 성격 중에 하나를 표현하는 것 뿐이라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술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옛날 지문들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설명을 해놓고, 세팅을 해놓고 계속 반복 출제하니까 학생들이 익숙해지는데, 그걸 너무 못 받아들이는 거야. 애들이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걸 좀 약화 출제하긴 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대가 많이 바뀐 건데, 작년의 사자성어,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뽑은 작년의 사자성어가 이거래요. 아시타비. 어려운 말 아니야. 아, 나는 시 맞고 타, 남은 비 틀렸다. 야, 내 말 맞고 너는 틀렸어 이 새끼야. 이게 작년의 키워드래. 듣고 보면 맞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이제서야 봤거든. 오늘이 올림픽 폐막이니? 어제였냐? 내일이냐? 솔직히 관심도 없어 잘. 근데 옛날에는 열심히 챙겨봤지. 근데 요즘은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들 무슨 문제 있어요? 여러분 라이브가 안 됩니까? 와이파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와이파이는 정상적으로 그건데 지금 라이브 끊겼나 그러면? 제가 확인해 주세요. 다시 껐다 켜보세요. 지문을 하나 더 풀자 그냥. 그래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까 또 쌉소리 하다 말아가지고 딱 적당한 시점에 잘 끊어준 것 같아. 자 봅시다. 자, 그것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었다. 혜인과 헤어지고 나서 나는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그리고 싶어졌다. 헤어진 게 원인이었던 거죠. 사실 내가 모든 사물이어서 사람의 얼굴 한번 그리고 싶다는 생각 오랫동안 가져온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혜인과 헤어지게 된 것이 모든 동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얘도 동기 중에 하나고 충동이 새로워지기도 했대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가를 잡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 사고가 그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이어졌음을 지금 계속 서술자가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인가를 한번 잡아본 거고요. 나의 그림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까지 지 그림 얘기해놓고 나의 그림을 얘기하기 싫대. 뭐 정신분전이냐고. 근데 얘기하고 싶은 이 얘기가 왜 나온지는 알겠죠. 왜 그러냐면 괴롭기 때문인 것 같아. 그래도 이제 뭔 소리 하는 거나 싶잖아요. 왜 지금까지 지 얘기 막 얘기해놓고 내 그림은 내가 좀 얘기하기 싫은데 지금까지 네 그림 얘기해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오케이. 그리고 나는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화필과 물감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을 10분의 1로 설명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그림을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 그래도 굉장히 지금 한계에 있다는 거잖아요. 10분의 1은. 이게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비문학이면 PS 구조지만 소설이니까 뭐겠어 이거는. 내면 심리고 바꿔 얘기하면 내적 갈등인 거잖아요. 안 되니까 잘. 다만 나는 인간의 근원에 대한 생각을 해가지고 해결해보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림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인간 근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겠죠. 계속해서 그 이후로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창세기 전이잖아.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종교. 그러니까 종교에서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답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지 말고 제가 여기까지 구조 잡아드렸으니까 잠깐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과연 인생 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든 또는 누군가 인생에 대해서는 또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든 고민하지 않고 사는 인간이 있을까? 내가 동물들은 뭔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침팬지인가 뭐 유인원 대상으로 막 인간의 언어를 가르치거나 수화를 가르치거나 하는 실험을 해서 그런 게 되게 한 몇십 년 전에 되게 많았잖아. 또는 AI 가지고도 즉 지성과 지능이 있는 존재들은 항상 그 고민을 한대요. 나는 누구냐? 또는 너희는 무엇이냐? 돌고래가 그랬다 그러던데? 이게 이렇게 수저 안에 가둬놓고 있는 돌고래랑 소통하는 어떤 단어 같은 것들 이렇게 교육하고 소통을 하는데 돌고래가 그랬잖아. 너희는 누구니? 라고 물어봤대잖아.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근원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나이 7, 80 먹어도 그냥 생각 없이 살고요. 그 고민을 되게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은 난 솔직히 그래. 20살에 그걸 알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씨앗으로 심어놓는 거거든요. 이 씨앗을 심어놓잖아요. 그 치열한 고민의 끝에 어떤 나이가 되면 그 답이 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록, 그러니까 공자였죠, 공자? 부록 얘기했잖아요, 부록. 부록이 40이요. 저도 이제 부록이에요. 요즘 이제 나이가 약간 개그 소재가 되긴 했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되게 진짜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당장은 진로 어떻게 할 거냐, 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내 소개를 많이 안 했었는데, 저는 일단 고등학교를 2번 자퇴했었어요. 학교가 존나 싫었어, 나 진짜. 그런 정도로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문과했다가 이과했다가 문과했다가 이과했다가 왔다 갔다도 진짜 많이 했고, 그런 어떤 굉장히 정말 수천, 수백, 수백만 번 흔들리고 나서 참 신기하게도 40쯤이 되니까 부록, 진짜 미혹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오더라고요. 어릴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물론 지금도 실수 많이 하죠. 지금도 막 열받을 때 있으면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덜 흔들리는, 확실히. 그 생각의 시작이 어디였을까 생각해보면 문학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보면서 그 묘한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 과정 끝에 뭔가 남다른 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그 어릴 때 못 겪은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우리 누나랑 우리 엄마가 그런데,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엄마들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완전히 아이에 좀 종속된 삶을 살아 보면,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엄마도 나랑 우리 누나를 키워내느라 자기 삶을 못 찾았고, 우리 누나도 평생 이제 의사잖아. 그럼 평생 공부만 하다가 의사가 돼서 일만 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 애가 생겨버리니까 또 애를 위해서만 살다 보니까 두 사람 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야. 우리 어머님은 나이 65살 넘어가셨고 우리 누나 40대인데 맨날 싸워요, 이제. 아주 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삶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는 누구야? 미친놈 뭔 소리 하냐,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근데 잘 생각해보면 평생을 살면서 그 답을 못 찾았다는 거는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랑 얘기를 하면은 요즘 항상 그런 얘기예요, 저는.
갑자기 여기로 왜 갔냐? 이 사람도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재밌고 즐거운 일만 있어. 그럼 고민 없이 살지 마. 씨발. 맨날 파티야. 맨날 클럽이야. 막 춤추고 놀고. 좋다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애들도 어느 순간 현타가 와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와. 그리고 오히려 네,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이 씨발 또 베이노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시는데 이건 실화니까 여러분.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났어요. 2016년에 이제 사범대생들은 교생을 나가요. 서울대 애들은 서울대 부속 여중, 뭐 부속 고등학교, 부속 남중 뭐 이런 데 나가는데 여중으로 나갔어. 야, 그 여중생들의 감성은 참. 그리고 알죠? 그 중학교 때 특히 여학생들이 정말 많이 커. 그러니까 중3인데도 아직 진짜 꼬맹이 애긴 애들이 있고 중3인데 쟤는 20대 아니야? 이런 애들도 있어 보면. 근데 어쨌든 그 어떤 여중생들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걔네들이 어떤 감성이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나 봐. 실하니까 제발. 그래갖고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명찰에다가 진짜로 이노 하트 이렇게 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씨발 인증샷 올린다 진짜. 진짜 그런 애들이 있었어. 그러면 야 평생에 내가 그런 걸 겪어봤겠냐? 씨발 아이돌 뽕 맞은 거인데 내가 연예인 뽕 맞았어. 연예인 뽕. 그래갖고 막 진짜 연예인 된 기분이야 막 그때. 근데 그때 나이가 뭐 30 거의 뭐 중반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교생 나간 후배들은 20대 초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교생 나가면 우리 과 교생들은 뭐 장기자랑 같은 걸 했었어. 막 춤추고 막 이런 거를. 아니 근데 내가 나이 30몇 살 처먹고 하기 싫잖아. 그리고 막 그래갖고 그냥 땡땡이 쳤어요. 그런데 그게 5월 달이었고 딱 5월 달에 그 체육대회 하잖아. 체육대회 때 우리 과 교생들이 그 장기자랑을 딱 하는데 나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너무 그걸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에이씨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쪽팔리지만 합창대회도 해. 근데 이제 합창대회 교생들의 어떤 축하 무대가 있어요. 역시 그것도 땡땡이 존나 치다가 애들이 체육대회 때 나 안 나왔다고 되게 섭섭해하니까 그건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충 나갔어요. 대충 나가고 있는데 뭐 노래 잘 부르고 못 부르고는 필요가 없어. 그냥 애들은 내가 좋아하는 혹은 우리 반 교생 쌤이 나와가지고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합창대회 애들이 막 진짜 한 뭐 3월, 4월, 5월을 준비해가지고 매일 아침 1시간씩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고생스럽게 준비한 합창대회를 막 하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교생쌤들이 나와가지고 축하 공연을 딱 해요. 야, 씨발 나 그냥 아이돌 막 그냥 막 갑자기 애들이 교생쌤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난리 난 거야 막 그래갖고 소리 막 다 지르고. 근데 나는 그때 교육을 못 받았어. 왜냐면 땡땡이 치느라.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흥분하니까 절대 애들한테 반응하지 말라고. 그냥 쌤들 그냥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했던 거 연습했던 거 노래만 부르고 내려오라 그랬는데 나는 그 교육을 하나도 안 받은 것 같아. 맨날 땡땡 쳐가지고. 그래갖고 애들이 너무 까니까 나도 기분 좋아져가지고 안녕 이러니까 애들이 더 소리가 한 옥타브 더 올라갔어. 올라갔어 이제. 막 너무 막 기분 좋아. 그래갖고 이제 올라갔는데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걸 한번 해준 거야. 끝났어 이제 막 애들이 막 쫓아내가지고 묵묵 난리 났어. 근데 옆에 있던 모든 교생쌤이 갑자기 경악을 하면서 나 뭐 하지 말래 그런 거. 그래갖고 왜? 하면서 노래 부르는 내내 내가 이제 막 별의별 끼를 부렸죠. 막 이런 거 하고 그때는 그랬어.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애들이 너무 흥분하니까 선생님들 절대 막 그런 반응하지 말라 그래. 나 혼자 신나고 한 거지. 그때 내가 딱 느꼈어요. 이래서 아이돌을 하는구나. 웃기지만 씨발 내가 아이돌도 아니지만 이래서 연예인을 하는구나. 이게 아이돌들의 연예인들이 진짜 돈 한 푼 못 벌고도 하거든. 이게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산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이 무대가 이런 기분이구나. 막 이런 씨발 혼자 그래갖고 한 3달 동안 이제 아이돌 뽕 맞고 연예인 뽕 먹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걸까? 암튼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살다가도 보면 현타가 올 거야 분명히. 왜? 평생을 그런 인기만을 얻고 사는 연예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들도 살면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겠지만 뒤에서는 자기의 삶이 있고 가정도 꾸려야 될 거고 사랑도 해야 될 거고 아이도 낳아야 될 거고 길러야 될 거고 부모도 있을 거고 자기 직업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 그러면 보나마나 누구나 현타가 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 현타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좀 이런 문학작품에서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고찰이나 성찰이나 인간 근본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씨앗을 심어놓고 사는 사람들과 그딴 거 전혀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라고요. 저는 그 삶의 깊이가 다를 거라고 봐요. 이 지문은 그래서 그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명을 하자면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6.25 배경이에요. 그래서 형은 6.25 때 공산당 잔당을 추격해가지고 죽였던 경험이 있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자신의 직업은 의사인데 전쟁이라는 이유 때문이지만 사람을 죽여야 됐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을 끝까지 추격해서 잔인하게 살해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있는 현의 감정이 멘탈을 박살내지 않았겠어요? 의사를 하는 매 순간 힘들었을걸. 왜? 살인자가 의사를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형은 굉장한 현타 속에 살다가 술 취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반면에 동생은 그런 삶까지는 겪진 않았던 거야. 그런데 되게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하고 인생 현타가 왔고 인생의 답이 뭐가 있지? 사람이란 건 어떤 존재지? 동생은 예술가고 화가니까 그걸 그려서 표현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형은 그 고찰의 결과 답이 어느 정도 찾아진 거죠. 그러니까 직업은 의사지만 그 답을 소설로서 써서 찾으려고 하고 있었고 나는 문득 형도 나처럼 그랬을 거란 생각에 형의 소설을 봐요. 그리고 자기도 나름대로 답을 찾아가려는데 형이 개빡친 거지. 이 씨발 죄송해요 욕해서. 근데 진짜 그래. 이 개새끼 이거 너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소설 봤다고 형이 막 아주 그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둘이 치고 막 난리 나.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소설 이름도 뭐예요? 비용신과 모절이에요. 비용신과 모절이잖아. 내가 한 욕 아니라 진짜 소설 제목이 비용신과 모절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 봐봐 얼마나 삶이 병신 같겠어 진짜. 그러니까 의사라고 다가 아니라니까. 의사인데도 내 삶은 안 서 있어. 그러면 본인 스스로 이씨 병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도 잘 모르는데 내가 집구석에서 내 스스로한테 제일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 씨발 병신 새끼 뭐하냐. 나한테 그래 내가. 왜 그러냐면 진짜 병신 같으니까 내 스스로가. 여러분한테서 내가 병신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왜냐하면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 완벽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만큼 내 개인적 삶은 또 비어있는 거야 사실은. 때때로는 자식 역할도 잘 못하고 뭐 그건 둘째 치고 지금 나이 40 다 처먹고 가정을 못 꾸리고 있잖아요. 아 물론 선생님 생긴 거 보면 그럴듯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아니 뭐 좋아 일단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합시다. 좋아 외모 제일 큰 문제 오케이. 근데 그건 둘째 치고 내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내 인간성에 대해서 내 사람 내 이 자기라는 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자괴감도 들 때가 많고 저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예 그런 고민 없이 살아서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술가들은 그런 고민을 시로서도 표현하기도 하고 소설로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림으로서 표현하기도 하고 이 소설이 그런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원 교수님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느낌의 소설들을 많이 출제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느낌 필기하셨죠? 계속 봅시다. 단세포 동물처럼 아무 사고도 찾아보실 수 없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단세포 동물이 왜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거냐면 생물체라는 가장 근본까지 가보는 거야. 그럼 단세포 동물이잖아. 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뭐야? 이제 완전히 그냥 의식의 흐름이야. 그러면서 자기 얘기 쭉 하다가 답이 있나? 답이 없다야. 그러나 종교조차도 답이 될 수는 없다야. 즉 나는 뭐야?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적 갈등했다는 얘기죠. 왜 내적 갈등할 거야? 답 찾으려고. 근데 분명히 뭔가 답이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못 만났어. 그런 상황에서 형이 튀어나온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세 번째 그 소설이라는 거 시작되기 바로 전날 형이 뜬금없이 튀어나왔어요. 술 처먹고 왔어요. 나이는 제쳐놓고 학생이 매달리는 나에게 형이 12조로 얘기했어요. 봐봐. 이미 이 한 문장 안에 되게 많은 걸 담고 있거든. 봐. 나의 역할은 나는 어떤 사람이야? 아마 화가거나 또는 미술 선생님일 거야. 근데 나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제쳐놓고 내 일만 하고 있는 거야. 이미 거기서 나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목이 비용신과 무절인 거고 형은 그런 나를 보고 이 깝깝한 새끼야 라고 하면서 아이고 참 선생님이 그리는 사람은 외롭구나. 교합작용이 이루어지는 건 기간도 하나도 용납하지.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쌉소리 시작이야. 얼굴 윤곽만 떠놓은 나의 학폭을 그러니까 나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지금 뭐예요? 답을 찾는 과정이야. 그래서 뭐래? 형은 무엇을 찾아내는 것도 요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있고
나는 형한테 그래서 뭐 이제 시작인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형이 뭐래? 뭐 다 된 그림일 수도 있는 거. 이미 나왔죠.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답을 아직 못 찾은 거야. 반면에 형은 답을 찾았죠. 그러니까 형은 소설을 완성해버리는 거야, 이제. 근데 나는 아직 못 찾았으니까 당연히 완성이 안 되는 거야. 필기,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필기 하세요. 그러면서 막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소리를 해요. 막 그러다가 형은 그림과 나를 보다 보니까 그 눈이 무엇을 열심히 찾고 있었고, 그러나 이미 밖에서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있는 눈이었고, 나는 어리둥절하고 이 인간 왜 그러지? 라고 뉘앙스 느껴질 법하니 형이 야, 나 무시하냐? 야, 사람은 논리로만 설명될 수가 없어. 심지어 의사가 그 얘기하잖아. 예술가도 이 의사한테 동의를 해줄 거지? 야, 그럼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괜히 혼자. 형은 도무지 동잡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다가 말하고요. 야, 그 새로 탄생할 인간의 눈은,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동시에 동생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뭐라고? 인간아, 새로 태어나야지. 과거에 썩어 빠진 그 인생 계속 살 거니 새로 태어나야지. 이런 느낌. 됐죠? 결국 무슨 얘기야? 결론에서 보였다시피 아마도 형은 답을 찾았고요. 나는 아직도 답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얘잖아. 그러니까 아마 나는 형의 소설은 이미 답을 찾지 않았을까 싶은 거야. 그러면서 형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준 거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자꾸 일치 문제 풀듯이, 비문학 문제 풀듯이 어떤 우리한테 익숙했던 논리적인 사고 절차의 결과 뭔가 답이 나온다기보다는 예술은 예술만의 뭔가의 결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느낌을 잡냐 못 잡냐고요. 그리고 그 느낌 누구나 잡을 수 있고 못 잡겠다. 그런 고득점이 안 나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니, 나 웃긴 게 진짜로, 아니 뭐 수능 만점 맞고 나서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그걸 되게 어떤 확률적으로 정규분포에 의해서 되게 신뢰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과외하려고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건지. 봅시다. 46번. 학생들의 반응. 벌써 나오죠. 이 두 이야기가 뭡니까? 형의 소설. 액자식 구성으로. 그 다음에 형의 내력, 내 그림, 내 내력. 이게 또 밖에 같이 있잖아. 그럼 당연히 연결돼가지고 연관성이 주제의식 형성에 구조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1번 선지 같은 거 세팅해서 묻겠죠. 2번. 개인의 내면적 갈등 맞잖아요. 왜? 답을 못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뭔지 모르겠고 이쪽으로 간 이유가 그건 거지, 사실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옛날 문제들에서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오로 많이 끌려요. 간결한 문체, 사실적 묘사,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 실감나게, 이런 개념어들을 자꾸 어그로 끌리거든. 이쪽에 좀 써드릴게요. 일단은 이 개념어에 있어서도 저는 제가 에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왜? 개념어를 가장 최초의 완결지은, 그러니까 개념어 강의를 시작했던 선생님은 옛날에 메가스터디 이성원 선생이라고 계세요. 그리고 EBS에서 유명했던 거는 2010년 전후에 해가지고 윤현원 선생님이 계시고, 그 시절에 나도 이제 유명했어요, 꽤.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 개념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고 정확합니다. 간결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문체라는 게 주제 구성 문체, 소설의 3요소를 얘기하는 건데, 뭐랄까? 그 예술하는 친구들, 그림 그리는 친구들 보면요, 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자기의 선이 있어. 선 찾을 때까지 여러분이 제대로 된 미술학원 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선만 그어. 3일하고 때려치고 나왔는데, 문체라는 건 그런 작가만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물어볼 수는 없어.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주어 서술어 구조가요, 한 문장당 3번
아래로 나오면 간결하다고 하더라고요. 평가원에서는. 두 번째, 사실적인 묘사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명이나 인명이나 뭐 시대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으면은 사실성이 확보돼서 사실적 묘사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비유보다는요, 좀 더 묘사에 가까운 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노래의 상황은 마치 큰 절벽 위에서 위태위태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누구의 모습과 같았다. 이러면 한 번 더 거쳐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노루는 쫓기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 더 거칠 필요가 없이 그 자체를 상상함으로써 어떤 상황인지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비유를 해서 A관념, B관념, C관념에 거쳐가지고 내 머릿속에 넘어오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A관념이 바로 좀 넘어올 수 있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보를 많이 줬는 이런 형태를 사실적 묘사라고도 하고, 세 번째는 전기성이 있고 사실성이 있는데 소설에 이런 성격 가지고도 물어봐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해 사실은. 제가 최대한 정리를 해드리지만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잘 안 내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고 있으면 헷갈려요. 왜? 있잖아. 장면이 이렇게 생겨먹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글의 주제가 지금 인물들이 처한 긴박한 상황이에요? 아니라니까. 뭔데 글의 주제는? 내적 갈등이에요. 내적 갈등. 어떤 내적 갈등? 답 찾기 위한. 답 찾기 위한 내적 갈등이 거고, 그 답이 지금 형은 어떻게 돼 있어? 형은 소설로서 표현이 됐잖아. 그러니까 소설의 긴박한 상황인 거지 글의 주제가 긴박한 상황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를 한 거야. 야, 이건 형의 소설이 긴박한 거야. 정답 3번. 이렇게 설계를 한 거라고요. 근데 개념으로 와리가리 해버리면 있어버리니까 착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 옛날에 이상하게 개념 가지고 OX 따졌던 그 문제들이 익숙해져가 자꾸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옛날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10년 전 얘기를.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도 노력을 안 하고 되게 열심히 살지 않았으면 그러고 있을 거야. 솔직히 자아성찰이야. 저는요, 여러분, 40평생에 지금 제일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뭐 굳이 뭐 내가 이런 말 구차해서 하기 싫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45분 동안 비 맞으면서까지도 이동을 하면서 수업을 해요. 이 나이에도. 근데 이제는 옛날엔 그게 막 서럽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젠 괜찮아. 왜? 내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다면 뭐 비를 뭐 45년, 45일 동안 맞아도 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뭔가 그런 자세로 여러분 살면서 보이는 경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건데 자꾸 이런 개념어들에도 어그로 끌리지 말고 글의 주제가 이런 거잖아 지금. 그쵸? 글의 주제가 이런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자꾸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념어에 어그로 끌리지 말자니까. 됐어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옛날 수능이더라도 자꾸 이걸 개념으로 확증 편향하면 개념은 문제로 보이지만 주제구조 문제로 확증 편향은 주제구조로 보이는 거고, 물론 옛날 소설이나 옛날 문학 문제들은 문항수가 많으니까 개념어를 더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좀 결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 10초만 더 드릴게요. 필기할 수 있는 시간. (47번) 당연히 물어보지. 왜? 역행됐고 글의 주제가 뭔데? 서사잖아요. 당연히 서사 흐름 파악하는 건 핵심이지. 그러면 맨 처음 3번 장면이 시작인 거죠. 자, 봐봐. 지금 맨 처음 장면은 뭐냐면 나가 이별을 했어. 에이, 그림이나 그려야지. 그래서 그림이 현재 밑그림 상태인 거야. 그 밑그림 상태를 형이 와가지고 형 소설을 짓기 전에 밑그림을 보고 대화를 하고, 그게 3번 장면이잖아. 그리고 나서 다시 2번 장면으로 올 거 아니에요. 됐어? 그럼 당연히 이게 1번.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렸죠. 2번. 그 다음에 그걸 형이 밑그림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답을 찾은 형은 소설을 쓰고 정답이 4번. 됐어요. 서사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다니까. 자꾸 이거를 뭐가 우선이지 왔다 갔다가 아니라 꼭 이런 거를 선생님 단서 잡아서 해주세요. 할 수는 있어. 그 잼민이라니까요. 그 자꾸 확증 편향하다 보면은 당장은 편하지 이 문제 맞추면 뭐 할래? 수능에 틀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한 문제 맞고 틀리고에 좀 집착하지 마세요. 그 약간 여기까지 얘기할게. 약간 성숙하지 못한 태도야. 공부에 대해서. 맞잖아요. 맞고 틀리면 뭐 할 거야? 수능날 맞아야지. 아니야? 내 말 틀려요? 약간 그거는 자기 멘탈을 못 잡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지. 미안. 극딜 넣는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죠? 극딜 넣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너희 까서 뭐 할래? 봅시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얘기인데 저는 정말 이거예요. 좀 뭐라 그럴까? 많이 실망을 했어. 이 사회에 대해서도 어른들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근데 그 실망이 클수록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는 게 없어질 수는 없잖아, 인간이. 그럼 그 희망을 어디에 거는 거냐? 지금 이 순간 거는 거예요. 올해 수능 치는 우리 학생들. 왜? 이 친구들이 우리의 미래잖아. 마지막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근데 5년, 10년 했어. 얘네들 30이 됐어. 이제 좀 바뀐다 싶으면은 당연히 그 희망 유지하면서 하는 건데, 야, 씨발, 이거 다 덮겠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해가 됐어요. 손준 쌤이 맨날 요즘 뭐라 그래? 야, 씨발, 아프리카 가! 아프리카 가려고, 정말로. 10년 뒤에 아니면 아프리카 갈 거고, 되면 뭐. 봅시다. 기억 통해서 동생의 상황을 이해해 보래요. 기억이 뭐냐? 기억이 얼굴에 융단만 떠났다. 답을 못 찾았네. 그림을 그렸는데 아직 답은 몰라. 바꿔 얘기하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죠.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형과의 갈등이 어디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잘 들으세요. 이 소설 뒤쪽 보면은 형이 뒤지게 뭐라 그래요. 왜? 아이씨 개새끼 왜 네가 뭔데 내 소설을 보냐 이러면서 뒤지게 써요. 진짜로. 이쪽으로 잡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형과의 갈등이 오히려 뭘 보면 있냐면요. 작품 전문을 보면 있어. 근데 내가 그래서 EBS 정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니 EBS 정리하면 이걸 외울 거 아니야. 작품 전문을. 그래놓고 접근하는 애들은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이게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 우선은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데 초점을 두라니까요. 근데 내신이 좋은 친구들, 그래서 심지어 진짜 서울대까지 간 친구들조차도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했어요. 왜? 내신을 잘 쳐야 되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다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답을 내는 연습을 해. 근데 수능은 안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건 진짜 내 수강생 중에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 공대를 갔어, 심지어. 근데 걔는 수능 2등급 나왔어요. 왜?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여유만 좀 더 있었으면, 아니면 주변 학생들이 조금만 이쪽에 결이 비슷했으면 그 친구는 1등급 나왔을 거야. 물론 1등급, 2등급, 미든 서울대 갔으니까 되긴 했지만. 자, 2번 선지 볼게요. 종교적 깨달음의 간격. 아니, 봐봐. 종교적 깨달음이 목표가 아니에요. 얘의 목표는 뭐야? 답을 찾는 거라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목표가 아니야. 그 다음에 순수한 게 목표였나? 얘가 얘 목표냐 지금? 그게 아닌데. 이거잖아요 지금. 얘의 목표는 뭐야? 얘가 찾고 싶은 답은 뭐야? 인간의 근원이 뭐냐? 근데 현재 어때? 아직 안 그래. 정확하게 4번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주제 구조를 딱 잡으면 이렇게 이거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정답 스펙트럼을 주잖아. 그러니까 뭐냐? 글에 나온 주제의식, 이 사람이 소설 쓰는 이유는 뭐야? 인간의 근원의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4번 선지 같은 게 이쯤에 촉할 것 같고, 그런데 종교는 답이 아니었으니까 종교 얘기는 한 이쯤일 것 같고, 순수하다? 모르겠어. 근데 최소한 얘보다는 아래쪽일 것 같아.
뭐 3번 선치, 2번 선치. 맞죠? 해인과 헤어진 건 맞지만 상처 치유보다는 근원적인 답을 찾는 거잖아. 그럼 뭐 5번 선치 한 이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배치하다 보면 아 가장 정답이 4번이 정답이겠구나. 이러면서 끝나는 거지. 둘 중에 헷갈리고 셋 중에 헷갈릴 게 없다니까. 헷갈리는 게 아니야. 잘못 푼 거야 그냥. 아시겠어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시 20초 더 드리니까 필기하세요. 잔소리 같지만 필기 안 할 게 뻔해서 몇몇 학생들 우리 몇몇 고객님들 보시라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문학에서 평소에 5분 컷 나오려면 완전 이런 것도 고쳐줘야 돼요. 안정적으로 5분 컷 나와야 시험장 들어가서 한 7분 컷 하고 47, 28분 쓰고 그래야 독서의 승부도 나서 100분이 99, 100 찍지. 갑니다. 49번 A에 대한 설명. 야 봐봐. 이거는 문제 풀다 보니까 옛날부터도 이런 설계가 있더라고요. 최근 중요시했던 유형 중 하나가 뭐냐면요. 주체가 무엇이냐야. 그럼 A 대화의 주체는 누구예요? 형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형이 주체예요. 형이 주체예요. 형이 주체예요. 명시적으로는 형의 의식이라고 관용어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이 주체인 거예요. 형의 의식이니까. 정답 1번. 동생이 예술적 견해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주체가 동생이 아니라니까요. 주체는 형이야. 형이 생각하는 동생의 심리 상태야. 형이 생각하는 동생이 그림에서 느끼고 깨달은 거야. 형이 생각하는 동생이 그림에서 채워지길 원하는 그림이야. 형이 생각하는 너 좀 이렇게 살래야. 했나요? 정답 1번. 그러니까 배웠던 방식을, 배웠던 유형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연습하는 거잖아. 이게 국어고 영어고 수학이고 하는 거 아니야? 수업 뭐하러 들어? 유형 같은 거 알려주면 그 유형 패턴 익혀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옛날에 자기가 남았던 습관이 있고 옛날에 자기가 풀었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맞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잔소리입니다. 안 되는데 뭐라고 하면 서로 힘들잖아.